다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폭행 의혹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안 전 지사의 친구인 건설사 대표 소유의 이제 마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설사가 충남에서 발주하는 어떤 건설 공사를 따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해당 그 오피스텔을 소유한 건설 업체는요, 안 전 지사의 좀 친구인 S씨가 네. 대주주로 있는 토목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두 번에 걸쳐서 충남도에서 이제 수주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에는 보령댐과 금강을 잇는 도수로 공사에 참여를 했고요. 예. 2016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약 1년간 진행된 공사인데 금강 공주보와 예당 저수지를 잇는 공사에도 한 번 참여했는데 둘 다 이제 안전지사가 가뭄 해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좀 시작이 된 공사이고 좀 추진이 된 공사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오피스텔은 사실상 뭐 안전지사가 거의 뭐 전용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오피스텔이 그 건설사가 수주했다 이런 취재를 시작하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그 실적 내용을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제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운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사실 안전지사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오피스텔이 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 검찰에서도 다른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들 뭐 아주 좋게 생각하면 그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안 전 지사의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뭐 친구를 위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을 때 잠깐 뭐 사용하라고 무상 제공을 했다. 이렇게 뭐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편의 제공, 선물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게 해석하면요. 근데 다만 이 회사가 안희정 전 지사가 충남도지사로 재직할 때 관급검사에서 직접 하청은 아니지만 재하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 일감을 따내갔기 때문에 혹시 그런 대가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그 대가관계로서 이 오피스텔 무상 제공 외에 혹시 다른 금전이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검찰도 살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충남도와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좀 내린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아침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제기되니까 당시 우리가 일부러 내린 건 아니고 뭔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곧 다시 예전대로 복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안전지사가 경기도 인근에서 대학 친구의 어떤 그 가건물에서 기거하면서 앞으로의 검찰 재소환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계속 이러한 또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안전지사 측은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미투 운동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2차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김지은 씨죠.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김지은 씨 2차 피해 굉장히 좀 억울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지난 10일 날 김지은 씨 측 변호인에서 제발 좀 지켜봐달라 이렇게 당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이제 피해자에 대한 그 악의적인 소문, 그다음에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언론, 그다음에 국민들이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지켜봐 주시기를 그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차 피해, 특히 가족들을 가지고 각종 유언 비어가 퍼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제를 부탁을 했고요. 일단 안 전 지사가 지금 만약에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위력에 의한 뭐 간음, 그렇죠. 추행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입증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또 만약에 입증되더라도 처벌이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범죄 자체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행이 일어난지는 그 공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시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의 진술이 누가 말이 맞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 후 상황까지 정황 증거까지 다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의 성범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간이라고 하는 그런 강간죄라고 돼 있는 죄목, 그런 부분들은 폭행, 협박,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통해서 간음한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에 막 상처가 있다든지 몸에 어떤 흔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 전 지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강제추행 같은 것들은 업무상 이 상하관계, 지휘관계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사와 뭐 부하 직원이 어떤 관계를 가졌을 때 그 두 사람에서 상사가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자를 거야. 또는 야, 내 말 잘 들으면 다음에 승진시켜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난 정말 네가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이게 입증하기가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소돼서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얘기는 당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장량감경 한 번 해주면 2년 6개월이거든요. 예. 2년 6개월이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형량인 거죠. 그러니까 장량감경 한 번 해주고 피해자 합의를 봤다. 또 폭행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흔하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형 선고된 사례도 별로 없다. 이런 통계적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그제죠. 그제 저녁에 본인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내용을 보면요. 이제 미투 운동이 어떤 다른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 언론에 의해서든 뭐 사람들에 의해서든 미투 운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는 내용의 취지로 쓴 글로 보이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일회적인 성추행이나 당시 권력이 없는 사람의 미수 행위 같은 또 뭐 여러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이 한 번 겪는 일회성 이런 사건은 미투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면서 그것은 미투가 아니라 미온리다 이렇게 글을 남겨서 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회성의 어떤 그런 한 번? 사건은 네. 뭐 그 용서가 된다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글을 쓴 뭐 이렇게 받아 적고 하는 보도 과정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재차 뭐 해당 기자에게 반박하는 글도 추후로 계속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미투 운동이 못된 권력 그리고 좀 부조리한 사회 권력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점점 공방이 거세지고 또 변질되는 것 같아서 조금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조기숙 교수의 말이 됩니까? 한 번의 성추행은 죄가 없는 겁니까? 뭐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은 다를 수는 있는데 권력을 이용한 상습적 성추행이 미투가 미국에서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렇게 시작된 것은 맞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상습적 성추행의 죄질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그럼 반대로 권력을 이용하지 않은 성추행, 일회성, 미수 그럼 이것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한 번을 했건 두 번을 했건 세 번을 했건 10번을 했건 권력을 이용했건 권력을 이용하지 동등한 관계에서 했건 성추행은 성추행이고 성범죄는 성범죄고 강간은 강간이고 추행은 추행입니다. 예. 그것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것이지 야 이거는 뭐 미투가 아니라 미온리야. 그러니까 뭔가 면죄부를 줘도 뭐 명백하게 면죄부를 줘야 된다는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좀 미투의 본질과는 달라라는 이제 조기숙 전 수석의 주장은 그냥 조기숙 교수의 개인 주장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근데 하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민주당 지금 여권에서 여러 가지 미투 본질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글과 지금 나와 있는 사안을 대입을 해보시면 어떤 것이 이례적 성추행이고 어떤 것이 미수행이고 어떤 것이 상습적이고 그런 것인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판넬을 좀 준비했는데, 자,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성범죄 폭로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 안 되나 제가 질문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답변을 좀 보면서 해주시죠. 네. 공익성이 크다면 처벌 안 돼. 그렇습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진실한 사실,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다. 그것이 팩트일 경우의 문제인데 우리 법은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도 처벌합니다. 다만 그것이 진실이고 공익적인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익성이 크다면 처벌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유명인들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걸 폭로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 폭로되고 있는 미투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문학의 어떤 실력자들, 유명인들, 공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범죄를 유포하는 것은 공익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처벌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예. 두 번째. 자, 아랫사람 동의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 자, 이겁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등 종합 판단한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얘기인데 위력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중에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위력을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자를 거야.
또는 승진시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그냥 좋아하는 사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 전후에 오고 갔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사건 이후에 있었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피해 여성이 가해자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는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뭐 데이트라든지 뭐 이런 약속을 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건 직후에 어떤 문자 메시지나 서신이 오갔는데 그렇죠. 뭐 혹시라도 연인 관계로 짐작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게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계속 뭐 부장님 왜 그러셨냐는 둥 이렇게 하고 뭐 위 상급자가 미안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런 문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당시에도 뭔가 위력을 이용해 가지고 강제적인 관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해자는 이게 뭐 당연히 연인인 줄 알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단순히 상급자의 격려 차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 먼저 뜯을까요? 네 번째 먼저 뜯을까요? 격려 차원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그게 가장 수사기관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오해인 거죠. 상급자는 정말 나는 좋아해서 관계를 가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급자 즉 피해 여성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급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생긴 경우에 수사기관을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런 경우에도 피해자의 느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 여성이 나는 그래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했고 나는 저 상급자한테 아무런 사적인 감정이 없었고 오직 상급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한 것뿐이다라는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진술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성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증거 없이 폭로하면 과연 무고죄로 처벌받느냐 이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을 골탕 먹여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미리 취재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 좀 명심하셔서 혹시 폭로할 것이 있으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세상에 이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는 것이 미투 운동의 본질을 되새기고 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